아직도 감기가 멈추지 않아서 장기침이 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저를 비롯해서 한 70여 명이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요일 날 한번 빠졌죠. 필리핀 가 있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하는데, 한번 빠지고 나서 해서 그런지 또 뭐가 버벅거리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이것저것 만져봤는데도 안 돼가지고, 오늘 우리 거래소 이용하기 재방송을 좀 하려고 했는데, 뭐가 좀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 했으니까, 말로 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그 필리핀 다녀와서의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강사님들도 이제 필리핀 다녀오신 것을 많이 설명했겠지만은, 또 각자가 보는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소영수 대표님도 중간기 때 필리핀 다녀온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뭐 했는데, 5월 달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 이게 그 모든 허가를 놨더라도 해당 시나 도의 시장이나 거기에 허가가 받아야 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대요. 근데, 어, 뭐 이름이 필리핀어가 돼서 이름이 외워지지 않아서 그런데 어떤 도시를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원래는 거기를 가기로 했어요. 원래 우리가 일행들이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일행들이 쪼개서 시간대도 안 맞고 뭐 20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도착 시간도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3박 4일의 일정을 소화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강 회장님 말을 빌리자면 그 도시 전체가 메타패스트 광고물로 도배가 돼 있대. 백화점에 가든 길거리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길 못 가서 못 뵀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거기는 메타패스트 마케팅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닭싸움 경기장도 있나 봐요. 닭싸움 경기장에 한 3시간만 한대, 닭싸움. 근데 뭐 필리핀 전역에 한 10,000군데나 된다는데 그런 닭싸움 경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투기성이 있는 거죠. 투기성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홀짝이죠. 이 닭이 이기냐, 저 닭이 이기냐. 세부적인 거는 구경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3시간을 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그럴 때, 미리 입장했을 때, 쉬는 시간일 때, 또 끝나고 나서 좀 또 아쉽죠? 우리도 경마장 가면 끝나고 나서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 하잖아요. 그러는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메타페스트를 그 닭경기장, 그래서 목 좋은 데만 골라서 해야 되겠죠. 뭐 만 군데 되는 만 군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되면 그 사람들은 투기성이 있어서 그 닭경기장에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경마도 무조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한다. 그다음에 마닐라의 대형 카지노 아카다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뭐 말도 못하게 커요. 출입구가 뭐 열 몇 군데나 된대. 그게 사람을 찾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로비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야지 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뺑뺑 돌아도 못 찾을 정도로 큰데 아카다라는 카지노가. 거기도 다녀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점심때 오전에 다녀왔어 오전. 그리고 오후에는 또 다른 곳 드림시티라는 카지노를 또 다녀왔는데 거기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큰 카지노를 두 군데 다녀왔고 그게 이제 둘 다 오후네. 둘 다 오후예요. 그리고 오전에는 그럼 뭐 했냐?
오전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가맹점 있죠. 가맹점이 우리가 가맹점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견학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가맹점을 오전에 가서 슬롯머신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사실상 머리털라고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 해본 사람이 돈 딴다고 저는 좀 땄어요. 팁도 주고 나왔는데 어, 거기를 보니까 저희가 갔던 시간대는 사람이 안 오는 시간이래요. 다 일하러 나가서 그런데도 한 너댓 명씩 앉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많이 온대요. 그리고 거기를 제가 살펴보니까 몇 개 다 있어요. 뭐 슬럼머시, 바카라, 뭐 포카, 뭐 몇 개 다 있어요. 그래서 강 회장님이 우리한테 그 견학을 시키는 그 세 군데를 견학을 시킨 가장 그 목적은 뭐냐? 우리 가맹점에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우리한테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정확한 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실제로 그걸 체험해보고 견학을 해본 다음에 설문조사의 답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견학부터 시킨 거예요. 견학하고 소감을 얘기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 가맹점에도 그냥 우리 메타패스트 말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전용으로. 메타패스트 전용 가맹점. 아니면 일반 카지노처럼 바카라도 있고 슬롯머신도 있고 포카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메타페스트 경마를 같이 하는 거. 이게 종합이죠, 종합. 그게 좋으냐 이거를 판단을 해달라는 거죠, 저희들한테 다녀보면서. 근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다 하는 의견이 취합됐어요. 왜 그러냐? 그거 재밌거든요, 모든 게. 우리 경마도 재밌지만.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생각해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수익이 크고 우리 250% 순환이 빠르거든요. 그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만 하면은 또 안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슬롯머신 하러 왔는데 없네. 나 바카라 하러 왔는데 없네. 나 포커 하러 왔는데 없네. 이건 뭐지? 하고 나가는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있으면 안 나가고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이벤트를 걸어서 우리 메타페스트를 무조건 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냐? 입장객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메타페스트 경마 게임을 하면 무료 보너스를 주는 거죠. 무료 보너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게임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둬야 되겠죠. 베팅 금액으로 차등을 두든 오래 노는 시간으로 차등을 두든. 그래서 우리 메타페스트를 하면 무료 포인트를 보너스로 주자. 그러면 그걸로 뭐 슬롯머신을 하든 바카라를 하든 포카를 하든 하게 하면 무조건 거기 오는 사람들은 메타패스트 하게 할 거 아니냐. 무료 포인트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되 우리 경마 게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료 포인트 제도를 접목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 가난하니까 무료 포인트 받아서 자기네 경마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강의원한테 먼저 제안을 해놨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카다라는 그 대규모 메모드급 호텔에서 하는 걸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간이 사람들이 퇴근 시간 전이었어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복잡한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저녁 시간에 골든타워가 되면 골든타임이 되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요. 근데 거기는 이제 다 이제 종합적으로 있는데 저녁에 간 데가 드림시티인가 뭐 한데 거길 가니까 3층에 1층, 2층은 다 똑같아요. 무슨 무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바카라가 제일 많아요. 규모를 보니까 바카라 하는 데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포카 하는 데가 중간중간에 있고 슬롯머신 하는 게 또 그러니까 제 바카라 슬롯머신이 제일 많아요. 그 양쪽 다 규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대중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저녁에 갔던 그 드림시티라는 데는 가봐 공연장에서 이제 사람들 구경할 때 저는 3층을 한번 빙 돌아봤는데 3층에 보니까 별게 다 있는데 바카라도 있고 뭐 듣지도 못했던 뭐 솔로 포카도 있고 또 바카라는 바카라인데 타겟 바카라가 있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경마가 있더라고요. 경마가 그 3층에. 근데 거기는 좀 달라요. 이 경마 스크린은 엄청 커요. 우리 선릉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더 커요. 그 큰 화면을 보고 한 좌석이 한 100석 되나? 쫙 그 화면 앞에 좌석이 한 100석이 돼요. 이렇게 한 뭐 1열, 2열, 3열, 4열 해가지고 한 100석 정도 되는 데서 사람들이 군데군데 그때도 성수기 시간이 아닌데도 군데 앉아서 경마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로얄 경마라고 돼 있더라고요. 로얄 경마. 그런데 화면이 조잡해요. 2D야, 2D. 우리는 3D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 관리사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 발걸음이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부럽고 실제 말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그건 그래픽인데 이 앞발 뒷발이 아무리 봐도 어정쩡해요. 근데 거기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우리 거가 여기 접목된다면 저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거를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등 맞추기 단성식하고 연성식. 딱 두 개 있어요. 두 개. 근데 우리는 다양하잖아요. 홀짝이 있는데 홀짝도 이제 스포츠 토토처럼 언더 오버가 생기면은 더 재밌어지는데 그런 게 생기면 이 사람들 환장할 거예요. 원래 그 바카라를 좋아하잖아요. 카지노의 절반이 그 바카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홀짝 게임이 바카라거든요, 사실상. 그다음에 우리가 스포츠 토토처럼 언더 오버, 즉 1, 2, 3, 4, 5, 6 안에서 들어오느냐, 7, 8, 9, 10, 11, 12 중에 들어오냐 이거죠. 그게 또 가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 사람들 스포츠 토토 하는 사람들도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네들이 즐기고 있는 로얄 경마는 저희한테 게임이 안 되겠다는 아주 자신감이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봤더니 앉아서 하는데 그냥 우리처럼 우리가 1등만 맞히기 할 때 한 마리만 안 찍잖아요. 뭐 3개, 뭐 5개 이렇게 막 찍더라고요. 그두 가지 게임인데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 접목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는 거의 실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맹점에서는 종합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뭐 놀러 갔다 온 게 아니고 관찰하러 갔다 온 건데 제가 그 아쉽게 거기 못 가본 그거 빼고 마닐라 주변 또 마닐라에서 조금 벗어진 인천 우리나라 말로 인천 정도 되는 데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가보니까 또 에드가 와 있더라고요. 미국 월드바이저 에드가 와 있는데 에드가 그 차린 건지 누가 차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 가맹점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때도 이제 시간이 성수기 시간이 아니라서 좀 한가했는데 준비가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마 게임이 아직 보니까 탑재는 안 돼 있던데 이제 탑재를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이제 강진하고 의논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배팅에 필리핀 사람들이 아직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준비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강 기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50군데는 빠른 시간 안에 오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50군데가 되면요 말도 못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남들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갔다 온 소감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다 온 그 소감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 가맹점에는 저희들 의견을 아마 받아서 종합 카지노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자들 있죠. 투자자들은 우리 경마만 해서 우리 경마만 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크겠어요. 몽땅 다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크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크겠죠. 그러면 250% 순환은 더 빨라질 것이다. 그 대신 우리 게임이니까
특별하게 이벤트를 내서 우리 게임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게끔 하면 된다. 그건 마케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맹점 부자 클럽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5%만 나오지만 플러스 알파는 얼마 안 가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알파가 얼마나 클지는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필리핀 갔다 온 소감은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우리 거래소 활용하는 거를 하려다가 1시간 전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못했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그거 하려다가 본방송까지 못 들어갔더라고요. 그 노력했는데 자꾸 엉켜 그게. 그래서 자칫하면 시간도 못 지키겠다 해서 나중에 하겠다고 포기를 했는데 두 번 했기 때문에 말로 해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로 차근차근 좀 뭘까 속도를 낮춰서 알아듣기 쉽게 드리자면 지금 우리 거래소에 메타 S와 메타 F가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메타 S는 많이 올라갔었죠. 700원 하나로 700원 넘게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럼 메타 F는 0.0 0.0235인가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거래소에서 메타 S나 메타 F를 사는 것도 상당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떨어지면 사면 돼요 밑에서 올라가면은 뭐 따라가면서 살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 기장님이 그렇죠? 5달러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있거든요. 5달러면 얼마입니까? 7,000원, 730, 8,500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20배? 20배. 15배, 15배에서 20배.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걸로 거기까지 올라가고 마는 게 아니고, 게이트 아이오나 이런 데 상장됐을 때 또 상장발로 또 많은, 그리고 결국에는 바이낸스 들어가게 되면 더 큰 호재가 돼서 가는데, 워낙 양이 작다 보니까 악성 매물이 나와도 얼마 안 돼요. 저도 트레이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베타에스를 트레이딩 안 해요. 우리 코인은 트레이딩 안 합니다. 그냥 밑에 누가 돈이 급해서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 거를 제가 받아 먹으려고 밑에 걸어만 놨어요. 그냥 제가 뭐 샀다 팔았다 하진 않아. 그래서 돈이 급해서 또 파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쭉 걸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리면 또 뭐 돈 손해 나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트레이딩은 뭘 하느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는데 이번에 필리핀 갔는데도 그렇고 주변에서 선릉 사무실도 그렇고 주변에 만나면 제가 중간에 하니까 제 얼굴을 다 알아요. 그러면 다 이구동성으로 선물 거래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웠으면 좋겠냐 하는데 굉장히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선물 거래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우자 하는 욕구에 제가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질문에 단발성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에요.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심도 깊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을 좀 해피하니까 내가 일부러 안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얼굴이 서운한 표정을 짓는데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 정의 나는 음, 선물 거래를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각오가 단단히 돼 있어야 돼. 강 회장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강 회장님은 베팅도 우리 3월 말 이후에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결국 오래 놀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물 거래는 강 회장님은 마약과 같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패가망신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발적인 답변을 하고 싶은데 가게들부터 혼날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선물 거래를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장 큰 수입이 트레이딩 수입이에요. 가장 큰 수입. 그리고 메타페스트 수입보다도 더 커요. 솔직한 얘기로. 음. 그런데 그거를 제가 못하는 거는 지금 제가 눈이 22년을 하다 보니까 눈이 실명기기가 와가지고 너무 오래 화면을 들다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눈이 아래 위로 전부 다 지방이 껴서 눈에 그 시신경 있죠? 시신경이랑 그 지방 딱딱하게 굳은 지방이랑 뒤에 엉켜 있대요. 그래서 제가 좀 눈이 처져 있잖아요. 그게 무거우니까 처져 있는데 사실 제가 왕눈이었어요. 왕눈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눈도 작아지고 어, 아래 눈 지방이 좀 처지고 하는 거는 직업병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선물 거래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는 6개월을 배워도 안 돼요. 주식 거래는 3개월만 배우면 돼요. 주식 거래. 주식에도 선물 옵션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3개월이면 충분히 배워요. 근데 FX 마진 트레이딩이나 우리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요, 6개월을 배워도 못 배웁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 대신에 거기에서 마스터가 되면, 그게 정복자라 그러죠. 저 같은 사람. 상상치도 못하는 돈도 벌 수 있어요. 저는 이 직업병 때문에 자주 못해서 많이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보다 보면 눈이 막 따갑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 봐요. 그래서 메타패스트를 잘 만난 거예요, 저는. 메타패스트 하는 게 좋아요. 메타패스는 그거 계속 안 들다 봐도 되니. 그래서 이제 깨가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걸 제가 5년 전에 삼성동에서 미국 회사 어, FX 마진 트레이딩 학습 자료를 월 사용료를 주는 그 회사의 한국 최초의 아카데미 학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일본을 통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저한테 다시 과거에 내가 아카데미 학원장을 맡아서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찾아와서 다시 도움을 청해서 제가 딜을 했습니다. 어떻게 딜을 했냐. 난 메타베스트의 최고 리더 중에 하나인데 다른 걸 할 수 없다. 근데 거기서는 저한테 아카데미 학원장을 맡아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또 강 기자님이 한테 오해받잖아요. 뭐 보수를 떠나서. 그래서 할 수 없다 거절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꾸 집요하게 접근을 해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가르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국내에.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을 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고 좋아요. 젊은 층이고. 젊은 층이고 사람들이 착하고 좋아요. 어느 정도 기분도 닦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의도 들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편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건전한 거잖아요. 다단계도 아니고. 내가 한 달에 그 학습 자료를 반자동 신호도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 선물 거래를 배우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운데 만약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한다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회사에 오해받지 않게 네가 우리 메타패스티스트 이수첸지에 가입을 해라. 최고 원호한테. 이게 말하자면 딜을 하자 이거죠. 딜. 그래서 제 직대로 메타패스티스트 이수첸지 거래소에 제 추천 코드로 그분이 들어왔어요. 즉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대신 너희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만큼은 우리 거래소에서 전부 다 해라. 바이낸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바이낸스에서 하지 말고 또 이상한 거래소 두 군데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저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명분도 있고 하려면 우리 거래소를 너로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와서 우리 거래소를 활용해 준다면 그 명분으로 내가 특강도 해줄 수 있고 한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난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홈케이 응해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표는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걸 장착을 하면
이 어려운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물 거래 못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뒤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방송 지금 배우고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유튜브 방송도 참 잘해요. 유튜브 방송 못하는데 그럼 네가 또 나한테 유튜브 방송도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패스테스트 익스체인지의 거래소에서 그네들의 시그널을 접목해서 선물 거래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신호 나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신호 나오는 대로. 잘 맞아요. 그리고 회사는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트리플 A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저를 확보하는 아주 이름 있는 회사고 또 물릴 게 없잖아요. 한 달 사용료 냈는데 별로 시원치 않아.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내가 해외여행 갔다 왔어.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하고 싶어. 그러면 3개월 동안 거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하겠다 할 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고 그 사용료도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 크루즈 여행도 주고. 그래서 그거를 접목해서 여러분한테 선물 거래를 가르치면 나도 쉽고 여러분들도 쉽게 접목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이 중강의 때 살짝 선을 보이고 오프라인 강의하는 시간을 무슨 요일 날 몇 시하고 장소 딱 정해가지고 아무래도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오프라인 강의죠.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그래서 뭐 도모임에서 하든 아니면 강남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하든 뭐 연합 사무실에서 하기는 좀 애매하죠. 우리가 지금 메타패스트 경마 게임에 치중해 있지, 우리 거래소 사업을 활성화하는 거는 아직은 회사는 다음 단계로 미루는 상태라서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또 선릉연합사무실에서까지도 그걸 강의를 하면 회사에서 추구하는 것에 너무 빨리 나가지 않냐.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거부터 하고 가야지. 그런 소리 들을까봐 선릉연합사무실에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 만날 때마다 선물 거래 어떻게 배우냐고 배우고 싶다고 막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못 해주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진짜 가장 좋은 건 오프라인 강의인데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 날 몇 시가 좋겠나 6시 6시에 선릉에 있는 도모임에서 주기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회사도 나쁠 게 없죠. 우리 베타 익스체인지에 유저를 제가 확보해 주는 거니까. 그죠? 무조건 조건은 우리 메타패스트를 익스체인지를 이용 안 하면 무조건 출입 금지죠. 무조건 출입 금지로 정해놓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갑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목을 이렇게 두르고 강의를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지금 목을 보호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내가 화를 좀 냈어요. 왜 이렇게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장기침이 안 멈추냐.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 연세를 본인의 연세를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랬더라고 저한테. 연세가 많아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제 탓이 아니고 사장님 탓입니다. 그러더라고. 반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런 소리까지 듣는 나이가 돼.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그도 맞는 것 같아요. 어. 과거에 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이 떨어진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넘고 지금 한 달 보름째 장기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가끔 콜콜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끝나면은요, 댓글을 다 봅니다. 끝나고 한 15분 동안을 댓글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종료를 누르는데 중간에는 안 봐요. 왜냐면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만.
보는데 거기에 저 질문에 대답할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 설명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은 뭐냐? 메타, 메타패스, 우리 거래소를 활용할 때 메타마스크를 꼭 이용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좋은 질문인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제일 먼저는 국내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USDT를 사는 게 제일 좋죠. 뭐, 잘 아시는 분들은 트론을 사도 돼요. 트론을 사도 되고, 비트코인을 사도 되고. 그래서 또 넘어가요. 꼭 USDT만 사야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내가 현금을 갖고, 예를 들어서, 저는 어피트를 활용하니까 어피트를 예를 들게요. 빗선도 다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주고, 어피트에서 내가 USDT를 산다. 그런데 메타 마스크라는 데를 활용을 안 하고, 우리 거래소로 넘기는 방법이 없느냐? 꼭 왜 메타 마스크만 얘기하느냐? 그렇게 질문이 댓글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저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건 뭐냐? 그게 아니고 바이낸스 거래소로 넘겨도 돼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바이낸스 거래소로 넘겨서 우리 거래소로 오면 되죠. USDT는 아무 데나 돌아다니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엘뱅크나 다른 거래소로 하면 안 되냐? 자기는 엘뱅크 거래하는데. 그런데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되는데 거기는 트래블룰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1회에 100만 원 이하로만 보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을 안 져요. 뭐가 사라지면.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이낸스도 만약에 잘못되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그래도 일이 거래소니까 그나마 낫지. 그래서 제가 메타마스크를 이용하라 하는 거는 메타마스크는 개인 지갑이 인터넷이 연결 안 돼서 해킹을 절대로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개인 지갑은.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메타마스크다. 이렇게 활용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더리움 계열하면 수수료가 비싸다. 트론 계열하면 수수료가 싼데 왜 이대로 굳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메타마스크를 활용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건 전문가 수준의 질문인데요. 그분 말이 맞습니다. 트론을 하면 수수료가 더 싸요. 그런데 트론을 하면 메타마스크를 활용하지 못하죠. 메타마스크 이드름 계열이니까. 트론으로 어, 예를 들어서 트론 하면은 우리가 트론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트러스트 월렛이라는 개인 지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트론 계열에서 운영하는. 여기는 메타마스크를 이드름 기반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전문적이라서 나 스스로 1원이라도 아끼고 싶다 그러면 트러스트 월렛에다 넘겨서 우리 거래소로 넘어가면 돼요. 그때는 이더리움 20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반을 트론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수수료 쌉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 있어요. 국내 거래소에 그 트러스트 월렛을 연동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이 메타마스크는 금방 연결이 돼요. 신청하면. 근데 트러스트 월렛을 전 두 개 다 했으니까 제가 경험자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월렛은 2, 3일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를 가장 선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거래소든. 그래서 그런 거에 능숙한 사람은 트러스트 월렛으로 해서 트론 기반으로 오고 가도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제가 댓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질문들이 좀 있어서 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거래소에서 아니 국내 거래소에서 뭐 우리 거래소 바로 가던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는 저도 해보니까 바로 갔어요. 근데 강 기자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라지면 누가 책임지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바로 갈 수 있든 말든 저는 그게 두려워서 안 하거든요, 직접. 그런데 이번에 업비트가 영업 정지 먹었죠? 제재 받았죠? 그게 뭐냐면 불확실한 거래소랑 거래를 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면은 우리 거래소로 바로 가다 보면 문제 생겼을 때 굉장히 난처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라졌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도 되는지 안 되는지 13일 이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서로 된다 해도 하면 안 됩니다. 즉, 그 국내 거래소에서 우리 거래소로 바로 넘기는 행위는 서로 된다 해도 하면 안 된다. 위험하기 짝이 없다. 두 번째로 또 된다 해도 그것도 역시 트래블 룰에 적용되기 때문에 1회에 100만 원 이하로만 해야 되니까 수수료가 1000만 원 보내려면 열 한 두 번, 한두 번 보내니까 수수료를 쓸데없이 열 한두 번을 내야 되잖아요. 이 트러스트 월렛이나 메타마스크 개인 지급에 갈 때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1억을 한꺼번에 넘겨서 우리 거래소로 1억이 한꺼번에 넘어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도 제한이 없어요. 한도 제한.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됐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끝나면 댓글을 쭉 보다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가치가 있는 질문이다 하면은 뭐 메모했다가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정확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강의 오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시간이 남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정책이 어떻게 흐를 것이냐를 잘 알고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요. 약간 변화가 있는 듯 싶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 베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뭐냐? 지금의 모든 과제는 무조건 베팅 유저 확보예요. 전에는 우리 사업자 유저 확보였거든요. 그래서 투자금 유치였고 지금 그렇지 않고 무조건 베팅할 수 있는 유저를 확보하는데 온갖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가맹점 사업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베팅하는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이 제일 많은 것 질문이 왜 아직도 베팅을 우리끼리 하냐? 왜 외국 사람들이 안 들어오냐? 이런 질문을 아직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아니, 베트남은 왜 안 들어오고 필리핀은 왜 안 들어오고 미국에도 그렇게 3천 명이나 많은 직급자들이 때문에 왜 베팅을 안 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도 있고요. 왜들 안 하지? 하는데 강의자님한테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강의자님이 상당히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처해 하시길래 재차 질문은 안 했는데 선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거는 궁색한 변명 같아요. 선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베팅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올까? 그 회장님이 좀 이렇게 말을 유하게 평정하려고 저한테 그러지 않나. 제가 질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면서 꼬치꼬치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자, 베트남은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솔직히. 베팅할 수 있는 유저들이 왔는데 방송을 한번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서 실종 신고를 냈는데 베트남에 있는 우리 가맹점에서 일주일째 거기서 게임만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게 뉴스 나가지고 좀 심사를 심하게 받았나. 그러니까 베트남은 좀 약간 도덕적인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는 엄청나게 어렵게 허가를 다 받았는데 괜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밀어붙였다가 사회적으로 뭔가 찍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필리핀으로 방향을 선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빨리 들어오려면 필리핀이 활성화되면 이제 베트남도 들어오죠. 우회한 것 같아요. 회사 정책이 우회한 것. 원래는 우리가 베트남에도 가맹점 투자 사업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게 원활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쪽으로 빨리 선회해요. 필리핀은 그런 게 없대. 예. 제가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뭐 게임을 너무나 즐겨, 사람들. 필리핀에서 해야 되는데, 필리핀이 한 10개만 생겨도 이제 여러분이 바라는 남 모르는 사람들의 배팅 기조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는,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하는 게임이 5월 달 정도 되면 필리핀도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이 들어오면 베트남에도 다시 재개해도 되잖아요. 이쪽에서 막 배팅 기조 들어오는데, 베트남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회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책을.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필리핀에 총선이 있죠. 그래서 대금의 행사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듣고도 잊어버렸는데 미국으로 가신대요. 미국. 미국 갔다가 브라질 갔다가 뭐 남미를 몇 군데를 다니고 막 돌아다니신대요. 근데 미국을 먼저 간대요. 필리핀에 어느 정도 해놓고 미국은 이제 주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죠. 허가. 아마 두세 군데는 허가를 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게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 허가를 못 받은 상태라서 미국 사람들이 베팅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우리도 베팅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한국에 허가를 안 났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허가를 안 난 상태에서 미국 사람이 베팅을 하게 되면 미국 법은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사람이 베팅을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허가를 미국에서 내면 이제 미국 사람들도 베팅을 하게 되면 새벽녘에 또 베팅이 이루어집니다. 새벽녘에. 제 말이 출전했더니 새벽에 배정이 돼서 1등에도 돈을 못 벌어왔는데 그때가 되면 달라진다. 이렇게. 그리고 베팅 규모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뭐 10개, 50개 할 때 그 사람들 10개, 50개 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네요. 일본도 허가를 내. 허가가 아직 안 났잖아요. 일본도. 미국이 나면 상징적이에요. 미국이 허가를 놨다. 그러면 전 세계가 허가 내주는 데 대해서 어떤 부담도 안 느끼고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색다른 사람들이 배팅을 하는 걸, 그래야 우리 마주들이 좋죠. 그것은 조금 더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널방을 생각보다 빨리 보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채널방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분양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분양 요청이 들어오고 필리핀에서도 분양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 돈으로는 뭐 550만 원 얘기하는데 처음에 얘기하고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3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번에는 아예 탁 정해가지고 550만 원으로 얘기를 하시고 다음번엔 또 뭐라고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정책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550만 원 정도 미리 비축해 놨다가 채널방을 운영해 볼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채널방을 누가 운영을 한다면 말 그대로 새벽에 막 경기가 일어나겠죠. 한밤중에.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럼 우리가 말 출전을 레어 같은 경우 뭐 10분도 안 가서 끝나잖아요. 5분 만에 끝나잖아요. 출전시키는 게. 채널방을 하게 되면 그 채널방 운영자가 몇 시에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A라는 채널방 운영자는 나 오후 4시에 시작하겠다. B라는 채널방의 주인은 한국 시간으로 따지는 거죠. 한국 시간. 그 나라 다 다르니까. 나는 저녁 10시부터 하겠다. 그래, 그렇게 되면 말 출전시키기가 쉽잖아요. 아무 때라도. 내가 그럼 그 B라는 채널방에 말 출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경영자가 내건 조건에 합당하게 응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만캐시를 넣어야만 말을 출전시킬 수 있다. 뭐 그러면 말 출전시키고 만캐시를 베팅하면 되거든요. 아마 어떤 옵션 속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나와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볼 때는 채널방 운영 쪽이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어, 그 합체 합성 프레 제작이 언제쯤 되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거는 상반기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 또 필리핀 가니까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은 듯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캐시가, 그렇게 되면 캐시로 하게 되면, 그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은 캐시가 엄청 소요되거든요. 말 마리수가 100만 마리인데, 그 중에 80% 이상은 하게 될 거라고요. 20만 마리 남기니까 80%죠. 80%가 합치합성 프레이 제작을 한다거나 엄청난 캐시가 필요로 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캐시를 지금 뭐 싸게 파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많이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캐시가 없어서 거래소에서 F통을 사가지고 수합하게 바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음, 5분 정도만 더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맹점 투자 사업이 의외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에스토콘이 거래소에서 출렁출렁하죠. 그러면 거래소에서 에스토콘 가진 사람이 배당금이 얼마 나오냐, 왜 이것밖에 안 나오냐 그런 게 아니고요. 배당금은 뒷전이고요. 에스토콘이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더 중요합니다. 배당금을 3% 주다가 5% 주는 게 커요. 메타에스가 300원 하다가 700원 되는 게 더 커요. 훨씬 크죠. 그러니까 배당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메타에스의 가치 상승에 연연하셔야 됩니다. 워낙 양이 작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만히 전문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은 악성 매물들이 초반에 좀 많이 나와서 쭉 밑으로 빠졌는데 요즘은 이제 중간까지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해소됐다. 악성 매물도. 누가 팔겠어요? 막 내던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메타에스는 배당금을 얼마 주느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메타에스 토큰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여기에 연연하죠. 여기 20배까지도 올라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20배까지 올라가면 가능하다고 충분히. 그래서 가맹점 투자 사업과 메타에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메타F 얘기를 조금 잠깐 하면은 메타F는 사실 참또 사정이 많은 코인이에요. 초창기 사업자들은 그때 당시 초기 리더 사업자들한테 120원씩 막 주고 사가지고 지금 억망으로 손해가 난 상태인데 근데 그래도 회사가 그걸 다행스럽게 스테이킹 정책을 해서 또 스테이킹으로 3배 이상 막 3배에서 5배까지 숫자를 불커놨기 때문에 크게 또 손해는 안 봤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샀던 초기 사업자들이 다른 거 하느라고 신경 안 써서 스테이킹 안 걸어놨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인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우리 사업에 그냥 열중해서 회사 정책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바가지 쓰고 샀더라도요 손해보지 않았어요. 저 같아도 저도 120원에 샀거든요. 그런데 몽땅 그때 스태킹 걸어가지고 숫자를 막 묶어놓다 보니까 평균 단가 확 떨어졌죠. 그래서 뭐 그렇게 속상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메타에프 토큰은 특징이 뭐냐? 생태계 토큰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행위는 캐시로 하는데 캐시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메타S도 아니고 가맹점도 아니에요. 무조건 메타F가 있어요. 메타F. 근데 그 메타F가 회사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7억 개 중에 한 5억 개가 회사가 유입이 돼버리면 회사 마음대로 가격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3억 개만 회사로 유입돼도요. 회사 마음대로 가격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타 애플 부분의 가격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고 메타 애플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메타 S도 좀 신경 썼다가 좀 여유가 되면은 메타 F도 밑에다가 매수 주문을 좀 걸어 놓을까 하는 개인적인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메타F 토큰 언제 올라요? 메타에서 토큰 언제 올라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제가 이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주. 가장 회사의 정책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마주죠. 왜냐하면 회사는 베팅 유저들이 베팅하는 게 재원이잖아요. 회사의 재원. 그걸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재원, 베팅을 해서 들어오는 돈이 마주들한테 상당한 퍼센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속이는데 마주가 마지막에는 제일 크게 웃을 것이다.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다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예상하고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느끼는 바, 필리핀에 갔다 와서 느낀 바, 그다음에 두 번이나 두세 번이나 우리 거기서 활용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설, 댓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메타F, 메타S, 가맹점, 그다음에 마주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소견 발표 이렇게 하고 오늘 강의를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